여러분들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함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시황, 그리고 시장의 이슈, 또 전문가님의 공략주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1시간 동안 모두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참여 코드 3270 입력하고 입장하셔서 여러 가지 혜택들 모두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태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 만큼 이번 한 주 잘 정리하고 또 다음 한 주를 준비해볼 공략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저와 함께 시장 짧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8개월 만에 장중에 2,5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장에 큰 낙폭이 있었지만 오늘 어제 하락분을 모두 만회해주면서 838선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간밤에 굉장히 큰 폭의 가격 낙폭을 보였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크게 힘을 써주는 모습인데요. 또 그 외에도 테마주와 관련된 상승 흐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챗봇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 오늘 오전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SKT에서 AI 비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도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소프트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 유지하면서 46,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 외 종목들도 모두 한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 오전장 간만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주는 느낌이 드는데 전문가님 한 줄 평가해 주시죠. 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순 매수가 좀 이제 동참이 되면서 그래도 이제 증시들이 오랜만에 빨간불을 좀 강하게 표현해내면서 이제 수급이 좀 잘 들어온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월 초부터 계속해서 조금 하락세를 좀 보여줬고 그리고 미국 증시와는 이제 디커플링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이런 이제 아쉬움들이 계속 이제 내포가 좀 되어 있었죠. 사실 이제 어제 이제 근원 PC 물가지수가 이제 미국에서 좀 발표가 됐는데 보합이나 좀 하회가 또 이제 발표가 됨으로써 미국 증시들도 그래도 이제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고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보합권을 등락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이제 뭐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가장 오늘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업종을 좀 본다고 하면 단연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대장주들을 필두로 해서 중소형주들까지 많은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이런 우려가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점 매수와 그리고 뭐 LG 엔솔의 이제 실적 발표 작년 영업이익이 뭐 사상 최대로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발표된 현대기아차에 대한 이 작년 실적도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저점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이제 저점 부근에서 횡보를 했던 이제 2,450선에서 오늘 좀 슈팅이 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매수세가 좀 동참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양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이제 반도체가 좀 막아주는 이 방어주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이쪽 업종들이 오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코스닥이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형주의 움직임보단 대형주들이 슈팅이 좀 나와줘야 국내 증시들도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텐데, 작년 실적이 그래도 이제 기업들이 발표하는 이런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중소형주들로 이제 순환매가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면 수익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니까 이제 증시 긍정적으로 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함께 먼저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앞서 주셨던 공략주, 저희가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엠론입니다. 지지난주에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셨었고 이번 주에 좀 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수익률 고점 기준으로 10%를 달성하면서 일단 1차 목표가 시원하게 돌파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추가적인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정도에 좀 강한 상승이 장중에 나왔었는데 일단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던 것 같고요. 뭐 영업이익 면에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지만 매출은 다시 한번 사상 최대치를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연 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네. 엠노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목표가를 좀 터치를 한 상황이었고 최고치 84,200원을 터치를 하면서 지금 다시 또 이제 원래 자리까지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뭐 일부 또 이제 수익권에 또 이제 도달을 하셨겠지만 재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매수가가 76,000원 선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까지 좀 내려온 수준이거든요. 오늘 다행히 또 이제 양봉 흐름들을 좀 보여줘서 반등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다시 8만 원대 그리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인 85,000원 선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홀딩 하시면서 뭐 이제 대응하신다고 하면 2차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기 때문에 홀딩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상승분을 일시적으로 반납해줬지만 조금 더 홀딩의 관점으로 지켜보면은 2차 목표가인 85,000원까지의 가격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전장 조금 더 깊이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로 어떤 종목들이 올랐을지 궁금한데 전문가님 눈에 들어왔던 종목들과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연 이제 오늘 또 이제 상장을 한 현대힘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300%가 이제 돌파를 하면서 도달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29,200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를 또 이제 만들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뭐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사모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 조선 같은 이런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상장하기 전에도 경쟁률도 굉장히 좀 치열했고요. 공모가도 상단을 좀 돌파를 하면서 7,300원의 공모가가 확정이 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300%에 도달을 하면서 가장 먼저 큰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고 향후 이런 기대감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도 이제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이 연일 상한가를 좀 갔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처럼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추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황이 좀 회복되면서 선제적으로 이제 물량이 좀 증가를 했고 그리고 미리미리 이제 캐파 증설에 힘을 써놨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매출이나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오늘 이제 300%까지 급등을 한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충분히 좀 내려온 이후에 지켜보셔도 될 거라고 판단되니 이제 천천히 대응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 두 번째 따따블로 우리 시장에 화려하게 데뷔를 마쳤습니다. 다만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또 오늘 오전장 우리 시장을 빛내둔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볼까요? 가온그룹입니다. 사실 이 가온그룹이 이제 이번 주부터 좀 슈팅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제 그제 큰 불 상승을 좀 보여줬고 어제는 좀 하락세가 좀 나왔지만 오늘 다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온그룹 같은 경우에는 국내 AI 디바이스 시장 점유율 1위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최초로 뭐 IPTV라든지 뭐 AI하고 합쳐진 이런 이제 AI 디바이스를 좀 개발을 했었고요. 뭐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KT에게 뭐 AI 스피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공급을 했었고 삼성전자에도 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다시 한번 좀 슈팅이 좀 나온 이유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휴대폰 발표를 했죠.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휴대폰에 좀 탑재를 했고 그리고 향후에 이런 AI를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자사의 모든 기기에 이런 AI 기능을 탑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 가온그룹이 보유를 하고 있는 이 AI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에 납품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이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좀 이제 슈팅이 좀 나와서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이런 기대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17,000원 뭐 돌파를 한 이후에 윗꼬리 달면서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7,500원 선 박스권 이제 저항선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7,500원 라인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무난하게 수익을 또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니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가온그룹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15%대 상승 흐름 현재까지도 유지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새로 출시한 휴대폰 기기와 관련된 납품 기대감으로 오늘 이 종목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7,500원까지의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하니까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슈 있을까요? 네, 유니퀘스트입니다.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한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가 다시 한번 이제 슈퍼사이클에 좀 진입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 이런 기업들이 AI에 대한 이런 확장성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국내에도 이 반도체 관련된 흐름들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반도체를 만들다기보다 반도체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유통하는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제조사가 판매하는 비중이 한 64% 정도 되고요. 이런 유통 판매사들이 유통을 하는 이런 비중이 한 3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유통회사가 유통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될 거라는 이런 기대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니캐스트가 계속해서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아졌고 10,000원이 좀 돌파를 하면서 오늘 11,000원도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로서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10,000원 밑으로 10,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10,000원이 깨진다고 하면 조금씩 담아가는 이런 흐름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후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고점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윗꼬리에서 이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수익률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이제 AI가 이제 개화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자동차라든지 실적 좀 잘 나왔죠.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이외에도 이 자동차 쪽에도 칩 매출이 계속 증가할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캐스트의 향후 흐름들도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온디바이스 AR 관련해서 숨은 수혜주다 이런 타이틀을 요즘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주 동안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연중 고점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연말 동안 보여줬던 하락분을 모두 오늘 다 반등에 성공해서 올라와준 모습인데 오늘 15% 오른 10,000원 선 지켜주고 있는데 10,000원 이하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관심 있게 볼 종목으로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을 위한 종목 저희 한 종목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뉴프렉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좀 큰 시세를 조금 보여줬어요. 물론 이 삼성의 이제 S24 신제품이 사전 예판이 뭐 계속해서 호조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애플이 XR 기기를 좀 이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시장에서도 호응이 좀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오늘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연말까지 XR 기기를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 뉴프렉스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했고 결국에는 상한가에 좀 도달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면서 오늘 좀 슈팅이 좀 나왔고, 그리고 뭐 11,000원 선이 역대 신고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날 슈팅이 다시 한번 나와서 혹은 뭐 갭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는 이제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을 좀 챙기시고, 그렇게 된 다음에 추세가 좀 하락이 되면 그때 진입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슈팅이 좀 나온 부분들은 이 기존의 이제 콘솔이나 PC 게임들 같은 경우 이제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한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를 이제 확장 현실 XR로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게임 시장에서도, 그리고 이 뉴프렉스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력으로서 굉장히 시장에서 호응을 얻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에 좀 직행을 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프렉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재료들이 있으니 대응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슈와 함께 상한가를 안착해준 뉴프렉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로 확인해 봤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보다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함께 공략을 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뿐만 아니라 공략주와 관련된 리뷰까지 여러 종목들 저희가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께 최고의 솔루션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3270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될 텐데요.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혜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네.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시장의 주도주는 2차 전지가 또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반도체,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세를 좀 분출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시장의 주도주를 어떤 종목을 그리고 어떤 업종을 우리가 선택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이런 검색식을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더 이제 발빠르게 매매할 수 있다고 하면 수익률 제고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제 시장 주도주를 또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이런 검색식과, 그리고 뭐 시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사들을 통해 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런 흐름들까지도 얻어가신다고 하면 같이 또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 시장이니만큼 함께 저희와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함께 들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문자 상담을 주고 계신데 저희가 유료 문자 샵 3772번을 통해서 들어오는 문자건들만 상담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과 방송을 통해서 솔루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코센이고요. 매수가는 4,370원, 그리고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조금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 차세대 전지라고 불리는 바나듐 배터리와 관련해서 가격 상승을 늘 보여줬었는데 오늘 또 반가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들 세워가 볼까요? 네, 코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신사업으로 이 바나듐 배터리에 대한 이런 투자라든지 이런 사업들 추진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이제 올 초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코센이 갖고 있는 이제 고유 사업이죠. 스테인리스 강관을 지금 제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공정 내에서도 좀 쓰이고 있습니다. 뭐 이동이라든지 분배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반도체가 계속해서 이제 공장을 확장을 하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이제 평택에 이제 공장들을 계속 좀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기대해봐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11기였던 이런 설비를 6기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0% 이상 이제 캐파가 좀 증설이 되면서 생산이 아무래도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향후 뭐 선제적으로 좀 투자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미래 사업으로서 이 바나듐 배터리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바나듐 배터리 기업이죠. XRB 지분 28%를 좀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2대 주주에 좀 등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런 국산 기술이라든지 국산 장비로 사업을 좀 진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이 바나듐 배터리에 대한 흐름들, 호재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코센이 튀어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과도기적인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계속 매물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자리 구간이 어떻게 보면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돌파를 하지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향후 다시 한번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할지 이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바나듐 배터리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사실 뭐 2차 전지하고 뭐 비교한다라고 뭐 보기보단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들이 좀 보여줬었을 때 코센 같은 경우에는 점차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해 볼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강관 관련해서 이 반도체에 또 쓰이는 이런 강관들, 스테인리스 관관들을 또 이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본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보시면 여기 전고점과 그리고 오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윗골이 닿는 부분들은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센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먼저 이제 오늘 지난번 고점이죠. 이 고점 부근 5,500원 선을 좀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좀 판단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1차 목표가는 5,500원으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4,500원 선이 또 이제 무너진다라고 보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4,400원에서 500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센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신사업과 관련된 성장 모멘텀까지 모두 안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목표가를 5,500원 선, 그리고 손절 라인은 4,500원 이하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종목은 나무가고요. 매수가는 16,530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수익 중인데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일단 카메라 모듈 그리고 3D 센싱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지난 10월에 큰 폭의 하락을 보인 이후에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장중에 거의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연중 신고점을 써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이걸 가지고 가야 될까요? 네. 아니면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먼저 16,530원이 매수가니까 큰 수익 좀 보신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축하드리고, 일단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카메라 모듈을 좀 이제 제조를 하고 생산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이런 흐름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성전자가 또 하반기에 이 XR 기기를 좀 내놓겠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호재성 거리가 좀 나타나면서 전 고점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전 고점 부근이 이제 19,000원에 좀 저항이 있었는데 오늘 시원하게 돌파를 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도달할지 여부만 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려서 매도를 하시고 현금화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를 목표로 하되 오늘 종가까지 상한가에 좀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월요일 또 갭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정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월요일 날 현금화를 하시길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뭐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늘 종가 전에 현금화 하시면서 매도를 또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카메라 모듈 이런 부분들이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가전기기에도 계속 좀 탑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호재성 이런 기사들이 시세를 좀 분출하는데 이제 수요를 폭발적으로 좀 나타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얼른 수익을 좀 챙기신 이후에 그 뒤 이후에 좀 대응하셔도 다시 재매수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대응 전략으로 하시면 수익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간만에 또 강한 상승을 보여준 만큼 일단 오늘 장 마감 때까지 이 가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해보고 오늘 혹은 다음 주 월요일에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문자로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순차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해당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전문가님의 선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선물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 주도주에 대한 이런 대응을 하기 위한 이제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제 시장 주도주를 어떤 종목들을 그리고 이제 어떤 업종을 선택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런 많은 종목 중에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업종들이 시세를 좀 분출을 해줬기 때문에 다만 이제 반도체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은 큰 수익이 좀 안 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대신할 수 있는 뭐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좀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런 종목들을 또 이제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의 업종들을 좀 선택을 하셨다고 하면 수익이 좀 잘 나셨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런 업종들을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오전 장부터 매매에 가담할 수 있게 좀 이제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선제 대응이 좀 가능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제 시장 주도주 검색식 또 받아가셔서 설정하는 법과 그리고 뭐 시황이나 그리고 뭐 관련된 이제 기사들도 받아가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좋은 정보 많이 받을 수 있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 방법들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후성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3,820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조금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시간에서부터 하한가에 진입을 했던 종목이고요. 유상증자와 관련돼서 지금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10% 넘는 하락불이 켜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크게 낙폭이 올 때 빨리 저희가 물량을 빼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음 시기를 기다려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매수가가 13,820원이기 때문에 하락세가 좀 많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라도 지금 자리에서 손절은 안 나갈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다만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후성도 2차 전지 관련돼서 이 전해질 관련된 부분들을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한동안 굉장히 좀 잘 갔던 이런 종목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종목 내에서도 또 분할을 한다라는 이런 이슈들로 사실 주가가 힘을 쓰지 못했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이제 이런 약세 흐름들이 지속이 되면서 후성도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한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이제 많은 이제 흐름들이 좀 나타난 와중에 더군다나 유상증자까지 좀 나오니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서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사실 뭐 지금 자리에서 비중이 한 10% 정도 되니까요. 이거는 이제 그냥 좀 들고 가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에서 진작에 손절했으면 어떨까라는 이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지만 지금 자리에서 어차피 지금 하락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유상증자하는 이런 목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향후 이제 기업에 대한 이런 향후 미래 가치를 통해서 그리고 뭐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새로운 신사업을 위해서 뭐 자금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상황이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상증자가 단기적인 좀 악재로서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또 이제 큰 반등으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결국엔 2차 전지가 올라와야지 후성도 올라올 거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짧은 단기간의 흐름보다는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1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이제 비중을 이제 많이 늘리지 마시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온다고 하면 한 20%, 10% 정도만 더 해서 좀 이제 물타기 한다는 생각으로 좀 하시면서 단가를 좀 줄이세요. 그런 다음에 좀 반등이 좀 나오면 이제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선에서는 일부 손실이 있더라도 조금씩 이제 털어나간다는 이런 생각으로 조금씩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좀 발빠르게 빨리 이제 메꾸면서 결국에는 후성은 이제 손절 처리 혹은 뭐 보합권에서 매도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구간이 많이 아쉽긴 하지만 좀 섣부르게 바로 매도를 하기보다는 조금 단가를 낮춘 이후에 10,000원 부근에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 보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고요. 매수가가 102,0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오래되고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죠. 언제쯤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두산 로보틱스 1월 되고는 시원한 네. 모습이 없었는데 네. 반등의 시기 언제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적자에 대한 이런 흐름들 때문에 많은 아쉬움을 나타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30,000원 선까지 저점을 좀 찍고 난 이후에 거의 뭐 한 4배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큰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역할은 로봇의 이제 로봇 업종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났죠. 뭐 이제 뭐 대기업들, 국내 대기업들도 보시면 뭐 두산뿐만이 아니라 삼성 그리고 이제 이 현대차 그리고 뭐 한화 까지도 다 이제 로봇 사업에 좀 뛰어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고 향후 이제 AI하고 접목된 이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의료 로봇 각종 많은 흐름 속에서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현재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하락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또 이제 나올 물량들 보유해소가 풀려서 좀 나올 물량들과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지금
지금은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좀 이제 거의 좀 내려오곤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10만 원 선까지는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충분히 좀 잔존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만 회복이 되면 다시 한번 흐름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업종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죽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제 부각이 된다고 하면 상승에 대한 이런 흐름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계속해서 하락세가 조금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이제 아쉬운 흐름들 계속해서 좀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가가 여기고 일단 저점 부분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 하단 부분이 조금 이제 하락 이탈을 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평선까지 골든 크로스가 좀 나올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실적이라든지 향후에 또 호재성 이런 기사들이 좀 쏟아진다라고 하면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대항한다기보다 로봇 주도도 긴 호흡을 갖고 이 반도체처럼 그러면은 분명히 좀 큰 수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중순 뭐 일주일 한 열흘 정도 10거래일 정도 하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먼저 하락을 멈춘 이후 반등을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지켜보시고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만 원 선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빨리 8만 원 선을 회복한 이후에 10만 원까지 도달을 한다고 하면 사실 좀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예.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시가총액도 좀 높고 무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대응하신다고 하면 이제 로보틱스 내에서도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 시총이 좀 많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변경해 나가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에 대한 꼬리표는 달고 다니지만 이 로봇 업종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오픈롤이고요. 매수가는 13,000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른 소프트웨어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왜 안 올라갈까요? 라고 좀 답답한 마음을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작년 말 정도에 이 정부 정책 관련해서 뭐 이민 정책 특히 관련해서 상승 흐름을 보인 이후에 다행히도 그때 나왔던 상승 흐름을 지금까지도 반납을 하지 않은 채 주가는 유지는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 않은 구간에 있어서 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할까요? 네, 사실 이제 이 오픈롤 같은 경우도 사실 테마주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났었습니다. 사실 이제 13,000원이 매수가기 때문에 박스권 고점 부근에 해당이 되거든요. 다행히 이제 10,000원 선을 좀 이탈을 하지 않고 횡보를 하면서 좀 자리를 좀 지켜주곤 있는데 이제 최근에 뭐 이민청이라든지 그리고 정부 측면에서도 이제 일자리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정부 정책으로 계속 좀 내놓으면서 반등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죠. 그래서 테마주 성격이 좀 큽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현재 자리에서 한 12,000원 선이 좀 돌파가 된다라고 보면 그 자리에서는 적어도 이제 현금화를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정책적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일자리 관련된 내용들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슈팅이 나오는 자리에서 꼭 현금화하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10,000원 선이 하락 이탈되면서 다시 하락세가 좀 나온 이후에 돌파가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버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선 일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홀딩을 하시고 다시 한번 빠른 시간 안에 12,000원 선이 좀 돌파를 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는 일부라도 현금화하시는 쪽으로 그리고 전량 현금화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주목받고 슈팅 나오는 자리에서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조금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이고요. 매수가는 38,500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올 한 해 1월부터 반도체 관련 주들의 상승이 워낙 또 가파르게 나왔던 만큼 아직 시원한 반등을 못 준 종목들은 오히려 기대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의 어떤 수혜주로 또 떠오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이제 HB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 전부터 움직이기 좀 시작을 했어요. 사실 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34,500원 작년 부근 11월경에 고점을 조금 찍은 이후에 좀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이제 보시면 38,500원인가요? 가격이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뭐 여튼 이제 높은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거 좀 같아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성장을 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뭐 보시면 다시 한번 차트의 흐름들을 이런 모습들을 좀 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업황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작년부터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유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는 종목이 하나마이크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CXL이라든지 HBM 그리고 뭐 온디바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다시 한번 순환 매식으로 계속 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초기에 올렸던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이후에 다시 한번 또 HBM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후공정 패키지 관련된 이런 종목들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고점에 잡으셨다라고 하면 대응하시면서 좀 보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뭐 지금 자리에서 이제 보유를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홀딩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총이 이제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 보면은 사실 시총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수급이 쏠림 현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 뭐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 아까도 소개시켜드렸던 뭐 유니캐스트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새롭게 무언가 부각이 되는 종목들로 수급이 좀 쏠리기 마련인데 전통적으로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많이 올라온 이런 흐름도 있겠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또 매수세가 좀 동참이 돼야지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셔도 충분히 전 고점까지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상담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공략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를 든든하게 채워보기 위해서 오늘은 2개의 공략주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Y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 웹툰에 대한 저작권을 또 보호하겠다라는 이런 말과 그리고 일본의 웹툰 시장을 점진적으로 좀 잠식을 해가고 있고 네이버 웹툰이나 뭐 카카오 웹툰이 뭐 유럽, 미국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도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런 웹툰 IP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향후 주가 흐름들이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Y랩 같은 경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을 한 이후에 낙폭을 좀 보여줬고요. 최근 들어서는 소폭이지만 야금야금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한 12,000원 선까지는 1차 목표가로 좀 대응을 하시고 2차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저항선이 있는 부분 한 14,000원 선까지는 2차 목표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Y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툰 제작을 하고 있죠. 웹툰 IP를 보유하면서 이런 영상 콘텐츠라든지 웹툰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웹툰 플랫폼이죠. 이 네이버 웹툰에도
외에도 주로 거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웹툰이 올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이 저점 부근부터 계속해서 주가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12,000원이 돌파를 하고 또 14,000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그렇지만 상승과 하락이 반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트의 흐름들은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웹툰 시장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그리고 이제 국내 웹툰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Y랩의 흐름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네이버 웹툰과 연관성을 좀 보면 네이버 웹툰이 9.6%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J ENM이 또 9.6%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나스닥에 또 이제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한다면 가장 먼저 이제 Y랩의 주가가 크게 또 슈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 12,000원, 1차 목표가 12,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8,500원 제시해 드리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등락을 오가며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Y랩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부의 주도하에서 본격적인 웹툰 시장의 육성, 이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목표가로 12,000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공략주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오킨스 전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CXL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다. 이제 방침을 발표를 하면서 가장 먼저 수혜가 됐었던 종목들이 오킨스 전자였거든요. 이제 검사용 소켓을 좀 제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또 이제 협력하고 있고 버닌 소켓 관련해서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CXL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흐름들 보세요. 네오셈 그리고 YIK, 오킨스 전자 이런 종목들이 다 슈팅이 좀 나왔는데 슈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네오셈 이나 YIK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직도 전고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다 전고점을 돌파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좀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킨스 전자는 아직 전고점 부근까지도 못 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에 가담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그리고 눌림목을 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킨스 전자 그런 흐름에서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또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가 또 갤럭시 24 사전 예약 이 예판이 굉장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하면 그래도 양봉의 흐름 뭐 물론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양봉의 흐름 뭐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킨스 전자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현재가에서 좀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210원에서 매수를 동참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4,900원 전고점 부근들을 좀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14,900원, 910원이 전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14,910원 전고점 라인으로 1차 목표가 대응하시고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6,000원 대응하시면서 아무래도 이 저항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16,000원 라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6,000원 라인이 16,000원 라인이 저항이 있는 부분이고 매물도 좀 많이 있는 부분이어서 1차 목표가 14,900원, 2차 목표가 16,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12,000원 대응하시면서 따라오신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오킨스 전자 홀딩 하시면서 대응하신다고 하면 큰 수익 줄 종목이니까요. CLX 대장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킨스 전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CXR 관련해서 대장주로 꼽히는 오키스전자 오늘 두 번째 공략주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내내 낮은 구간에서 가격 다지기를 마치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가격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해 주시면서 1차 목표가로 14,900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보다 좋은 공략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